스몰캡 리포트 시간입니다. 뉴스토마토 기자가 직접 취재를 다녀온 기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산업부의 송지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기업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 저는 체성분 분석기를 개발해 생산하고 있는 전자의료기기 전문업체 바이오스페이스에 다녀왔습니다. 바이오스페이스는 현재 인바디라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전문가용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술력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1996년에 설립이 됐고 현재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연구소를 포함한 본사를 두고 있으며 충남 천안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요즘 뜨고 있는 헬스케어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체성분 분석기라고 한다면 또 시청자분들께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다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른 비만이다. 그리고 좀 뚱뚱하다 싶었더니 고도 비만이다. 이런 얘기 들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몸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체중 같은 거는 체중기가 측정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 몸 안은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가는 이 체성분 분석기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체성분 분석기는 인체에 무해한 교류 전류로 저항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간단하게 몸무게를 재는 것처럼 체성분 분석기에 올라가서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신체의 4대 구성 성분인 수분, 단백질, 무기질, 지방 외에도 복부 지방률이나 기초 대사량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영양과 균형 상태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초 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합병원이나 스포츠센터, 또 건강검진센터, 재활센터 이런 부분에서 좀 활발하게 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곳은 물론이고요. 요즘에는 다이어트 열풍이 불어오면서 가정용 시장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이 체성분 분석기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바로 교육 시장에서부터인데요. 요즘 아동 비만에 대한 지적들이 그리고 우려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생 건강체력 평가 시스템인 팝스를 개발했습니다. 팝스는 학생들의 체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서 운동 처방이나 그리고 영양 교육 등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동들의 상태가 학생들의 상태가 어떤지 판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기에 사용되는 필수 기기가 바로 인바디 같은 체성분 분석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해서 총 만여 개의 초중 고교 학교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이 바이오스페이스의 수혜도 상당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체성분 분석기 이 분야를 직접적으로 개척을 해오고 이 분야에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스페이스는 이런 팝스 수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는데요. 팝스가 시행된 첫 해 지난 2009년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호재가 컸습니다. 이로 인한 매출만 100억 원, 해당 연도 매출이 2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하는 성과를 보여서 주목도 많이 받았는데요. 2010년에도 중학교 팝스로 약 6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지난해 경우도 고등학교 팝스로 인한 수혜가 있었지만 전년과 그 전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어든 수치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팝스 매출이 줄어든 이유는 처음 초등학교 수에 비해서 이 학교 수가 조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입찰 경쟁이 조금 심화됐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팝스 호재가 끝나면 이 매출 증대 부분도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바이오스페이스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바이오스페이스의 유경호 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팝스가 시행된 게 200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270억까지 저희가 매출액이 확 늘었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팝스가 좀 종료되는 시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재작년에 244억 정도로 저희가 마감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벌써 저희가 준비를 해왔었고 팝스가 종료되는 그 시점에서 그리고 실제 내수 시장에 있어서 그에 대비해서 틈새 시장들을 많이 좀 찾아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집중했기 때문에 기존 팝스가 끝났다 해서 매출이 굉장히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셨다면 그런 부분들은 아직 그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 저희가 그 해외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가 해외가 작년 대비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세가 지금 국내 팝스가 종료됐던 그 부분을 좀 메꾸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양한 가정용 제품으로 내수 시장을 뚫고 그리고 해외 시장을 좀 확보함으로써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해외 시장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세계 전문가 시장에서는 이미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가정용 시장 같은 경우에 전문가 시장보다 한 10배 이상 정도 될 정도로 그 파이가 큰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시장은 현재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현재 일본 업체들이 1, 2, 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페이스는 이에 따라서 세계 시장에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아직은 4위이지만 벌써부터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2008년 12월에 상해에 설립된 이후 1년 만인 2009년 매출액 17억 원 가까이 달성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50% 상승한 25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현재 전반적으로 의료기기 보급이 저조한 데다 향후 소득 수준 향상으로 관심이 늘어나면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시장이 바로 미국 시장인데요. 바이오스페이스 미국 법인 역시 작년 상반기에 흑자로 전환했을 뿐더러 또 이번 연도, 그러니까 전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 대비 70% 정도 늘어난 12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라질 시장을 거점으로 남미 시장 개척도 활발히 일어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미개척된 러시아 시장에도 진출을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아직 기기 자체가 초창기인 만큼 이 팝스 외에도 잠재 수요는 더 많다 이런 이야기일 텐데요. 투자자들 매출 부분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매출 전망에 대해서도 바이오스페이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먼저 유 부사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저희 인바디가 이제 태동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 네임과 저희 장비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서서히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제 자리 잡아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꾸준히 장기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매년 한 20% 성장 정도를 하고 있고요. 실제 급격하게 성장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차근차근히 좀 성장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차근차근히 조금씩 성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흔히 대박이라는 그래야 될까? 2배 성장 이런 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이제 15% 20% 성장을 제가 목표로 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네, 워낙 큰 폭의 성장을 해온 만큼 당장은 큰 성장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이 바이오스페이스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체성분 분석기 시장은 포화 상태도 아닐 뿐더러 태동기에 접어든 개척 시장이고 해외 시장 역시 포화 시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성장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이오스페이스의 장기적인 성장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오스페이스는 꾸준히 R&D 분야에 상당히 투자를 해서 중국이나 다른 후발 투자자들과 상당한 기술 격차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더불어서 그 어느 때보다 건강이나 다이어트 그리고 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점도 바이오스페이스에는 확실한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해 상당폭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바이오스페이스는 그 어느 때보다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이 복지를 강조할 때마다 그에 대한 수혜주로 급격한 주가 상승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만큼이나 이 선거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테마주로의 접근보다는 단기적으로 실적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실적 기준 바이오스페이스의 PER은 약 27배, 올해 PER은 18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고평가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잠재성과 바이오스페이스의 시장 확보 그리고 기술력 등을 감안했을 때 중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스몰캡 리포트 시간에는 송지욱 기자와 함께 바이오스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몰캡 리포트는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